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그렇다고 너무 돈을 안 쓰고 할 수는 없고, 영어 실력은 느려야 되고, 영어 실력은 이제 늘어야 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혹시 더 낫지 않을까, 학원에서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나 혼자 하면 이게 영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구별이 안 되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듣기만 해. 아, 언제 나는 말을 하지?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 들리는데 말이 잘 안 돼.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말은 좀 하는데 잘 안 들려. 야, 한국 사람들 문법은 강하잖아. 한국 사람들 글 쓰는 읽고 이해하는 거 하는데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런 표현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문법이 그렇게 강하다면은, 그렇게 독해를 잘한다면은, 영화를 봤는데 한 반은 이상은 내가 알아들었다면은, 실제로 말도 잘하고요,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왜 말을 못하고 영어 글을 썼는데 이해를 못할까? 그 이유는 결론은 들리지도 않았고, 문법에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독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저번 시간처럼 그랬지만은, 잘 듣는다, 들린다, 그럼 그 소리를 인간의 뇌가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 소리를 모방할 수가 있죠. 그 문장을 갖다 모방할 수 있죠. 그 순서. 이게 결론은 들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영화를 보면서 내가 50% 정도 이해했다. 그건 왜 그럴까? 사람들 심리라는 게 이제 쪽팔리니까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영화라는 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과 소리,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50% 정도를 이해했다는 뜻이, 그 영어 대화를 이해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영화의 전반적인 그림, 그걸 이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에 강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에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 좀 공부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난 문법은 강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법에 아주 강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 안 하더라도 한국말을 쓰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글을 쓰는데 당연히 글재주가 없어서 재밌게 못 쓸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못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읽어보고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한국말의 문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놓여 있는 게 망치란 말이에요. 망치. 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망치예요. 그 망치라는 걸 알지만은, 그게 망치야. 그 망치를 들고 못을 갖다 박는 걸 모른다. 모를 수 있죠. 망치라는 건 알아요. 망치라는 건. 근데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망치 대가리를 손을 잡고 망치 나무를 이용해서 때리는 거야. 못을 박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이 박혀질 수도 못을 박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문법이 강하다 이런 말이, 문법이 강한 게 아니라 시험에 강하다? 눈으로 보고 찍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결론은 눈으로 보고 찍었다. 실제로 그 문법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사용 못한다에 거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 사람 어떤 문법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싶은 문법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법만?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정말 잘 알았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쓸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활용하지 못하는 문법은 문법이 아니에요. 결론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문법이 약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면은 문법이 약한 것 같아요. 글도 못 쓰고 당연히. 아, 일반적으로 글을 못 쓴다는 게 내가 한국말로 글을 못 쓴다, 말재주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영어,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스페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번역, 우리가 통역 뭐 책을 읽고 독해는 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독해를 잘하진 않아요. 잘하진 못하고 그냥 요점을 빨리 파악해서 답을 찍는 거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독해를 잘한다 하지만은 독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시험 보는 느낌으로 그 문장을 읽는 거예요. 한번 감동이 없고 실제로 그 문장 안에서 뭘 말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답을 제대로 잘 못한다든가 그걸 읽고 제대로 된 그 생각을 갖다 발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개판이다. 이번에 이제 공부할 시간은요 잠깐 길었는데 이번에 공부할 거는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그 안에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이 글을 쓴 영어 그 책은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책도 영어는 영어예요. 뭐 한국의 코리안 헤럴드인가 하여튼 그것도 영어예요. 근데 확실하게 예를 들면 US 뉴스페이퍼라든가 뭐 뉴욕 타임즈든 하여튼 뭐 시애틀 타임즈 등 어떤 신문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신문, 영국에 있는 신문. 그 신문하고 코리안 헤럴드 딱 놔두고 보면요. 확실하게 달라요. 싱가포르에 신문이 있어요. 싱가포르도 영어권이죠. 근데 신문이 내용이 확실하게 달라요. 어떻게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오리지널을 읽으세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피터팬, 백설공주를 읽으셔도 되고 다 아는 거. 제가 말하는 건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글을 쓰는 거하고 약간씩 방식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이. 순서가 달라.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1부터 10까지 글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10에서 1까지 뒤로 돌아온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덧붙이고 우리는 내용을 갖다 계속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답을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안 그런 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미국 영어라든가 영국 영어 이쪽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한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한마디로 이제 목적 보호라든가 이런 말 있잖아요. 보호. 이 단어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튀어나오죠. 그게 순서가이죠.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간다란 말 있잖아요. 학교에 간다. 그럼 go to school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는 school. 학교에 간다. 근데 이 자동사 I go란 말이 뭐 자동사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간다. 어디 가겠죠. 일단은 뭐 어디 가겠죠. 뭐 알게 뭐야. 근데 우리는 그 어디에 가는지를 갖다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언어 자체에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100%그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영어를 할지라도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먼저 미국 책,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 뭐 우리가 모르는 동화책 있잖아요. 그런 책도 좋고요. 아니면은 시도 좋고요. 시. 신문 내용도 좋습니다. 간단한 거.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거 말고
저 연예 뉴스라든가 그런 거 봐도 되죠. 그걸 보면서 하는데 거기서 쉬운 문장 있잖아요. 그 쉬운 문장을 발췌해서 그대로 외우세요. 쉬운 문장. 특히 사람 몸, 인체에 대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외우세요. 왜냐면 인체의 표현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설책을 갖다가 소설을 쓰는데 이번에 어떤 아줌마 문제 있었잖아요. 소설책 베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책을 글을 쓰는데 남의 표현을 베낀다고 하잖아요. 남의 표현을. 근데 우리가 귀로 듣는다 이런 말이죠. 귀로 듣는다. 귀로 듣지 그럼 입으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표현은 베껴도 되죠. 그걸 베낀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귀로 듣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은 옛날 태어날 때부터 글을 쓸 때, 글 쓸 때만 나는 눈으로 듣는다. 나는 왼쪽 눈으로 듣는다.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말 했다. 그건 그 사람만의 고유의 글 스타일이겠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 이거는 뭐 베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고요. 문장을 보시고 당연히 그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간단한 문장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아주 간단한 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간단한 문장을 갖다가 베끼세요. 베껴서 메모를 하세요. 외우세요. 외우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더 히트가 아닙니다. 히트거든요. 히트라고 그러니까 히트. 영화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 로버트 드니로가 도둑놈인데 카페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금속공학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주인공 여자애가 말을 거니까 기분 나쁘게 너 씨발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였는데 그 옛날 영화라서 그런지 여러 번 보긴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What's that?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읽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lady는 맞아요. lady why you wanna know? 이것도 why you wanna know인가? why you wanna know? why you wanna know? 너 뭘 알고 싶지? why you wanna know? what I'm reading, what I do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what I'm reading 내가 뭘 두 번 반복하더라고요. 결론은 그 문장을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외운 거죠. 한마디로 그 형식을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된다 이죠. 회화에 꼭 쓸모가 있다 이거죠. 그대로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반복적으로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좀 말을 갖다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에서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고 그대로 그 문장을 따라해서 외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도서관에다 집어넣고 언젠가 사용할 것이다 믿고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그러니까 신문 아니면은 뭐 책 같은 데서 신문에서도 특히 이제 날씨에 대해서 할 때는 뭐 오늘 날씨가 덥대 오늘 날씨 비가 올 거대 이건 그대로 사실은 평소 회화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어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문장들은 외워서 회화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나는 결론은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베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소설책 쓰고 발표할 게 아니니까 막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공부하는 거니까 베끼라 이겁니다. 베껴서 그대로 외워. 예. 관찰하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그대로 외워서 자기 머릿속에 도서관에 집어넣는 거. 영화도 마찬가지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책이 약간 그래도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디테일이 더 강하죠. 책이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서 상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무슨 상황인데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책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금방 졸리죠.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